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액체에서 기체화하는 현상인 기화와 기체에서 액체화하는 현상인 액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은 아주 큰 이슈인데요. 특히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국가에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차마 마실 수 없는 오염물질과 기생충이 뒤섞인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6시간을 걷는 주민을 보게 된 것이죠. 사막 땅에서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탈리아 디자이너 아르투로 비토리가 이끄는 아키텍처 앤 비전 팀은요, 에티오피아에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건축 기술로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이슬을 모아서 식수로 만들 수 있는 모래탑 와카워터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죠. 와카워터는 무동력의 식수탑으로 약 12m의 단단한 구조물에 그물을 씌우는 형태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건축 구조만으로도 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밤에는 많이 춥고 낮에는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한데 공기가 촘촘한 나일론 그물을 통과시키면서 이슬이 맺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와카워터는 놀랍게도 하루에 약 100리터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카워터는 4명에서 6명 정도에서 만들 수가 있고 우물을 파는 것보다 약 3, 4배 이상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현재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물을 얻기 위한 추출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와카워터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지역에 세워놓으면은 새벽에 그물 사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렇게 약 100리터의 물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인 물은요,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권장 기준에는 매우 적합하다고 해요. 하지만 만일을 위해서 정수하는 과정을 더 한번 거친 다음에 식수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한 것은요, 기체가 액체로 변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화와 액화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기화와 액화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화라고 하고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액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액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서 기화되게 되고요. 기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서 액화되게 됩니다. 먼저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화라고 합니다. 에탄올이나 아세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손에서 날아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손에 뿌린 손소독제가 날아가거나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경우도 기화입니다. 촉촉한 빨래가 햇볕에 마르거나 라면을 계속 끓이면 국물이 줄어드는 것 또한 기화 현상 때문입니다. 물감에 있던 수분이 날아가서 물감이 굳어버리는 현상이나 어항 속에 물이 증발해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도 기화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액화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뜨거운 커피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액화돼서 하얀색 김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김을 수증기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면서 아주 작은 물방울로 변하면서 하얀 연기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액화의 예는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음료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 또한 액화 현상입니다. 물이 끓으면서 나오는 수증기가 찬 공기랑 만나면서 아주 작은 액체방울로 나오는 게 김이고 액화의 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히거나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액화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이 기화한 수증기와 수증기가 액화된 물질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물입자를 만나면요, 기존의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요,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화와 액화 시 입자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게 되면요, 부피가 확 증가하게 되고요,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쉽게 변하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입자 배열이 더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피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입자 배열이 기체보다는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흐르는 성질은 다행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와 액화는요, 산업 현장, 일상생활, 예술 작품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것은요, 액화 천연가스는 저장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하 162도로 냉각을 해서요, 액화하여 운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액화된 천연가스를 난방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에는 다시 기화해서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맑은 소주를 만드는 것 또한 기화와 액화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이상이 되면요, 술을 한 번씩 접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전통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주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주꼬리에서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요, 에탄올하고 물이 기화하게 됩니다. 이 기화한 에탄올과 물이 찬물에 의해서 액화되면서 옆에 달린 가지로 흘러내리면 불순물이 없는 맑은 소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류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상태 변화 중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화 현상이라고 하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액화 현상이라고 하자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음료를 담은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상태 변화로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가운 음료를 담은 컵 주변의 수증기가 차가운 컵에 닿으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열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액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차가운 음료를 담은 컵 주변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하여 컵 표면에 맺히는 것이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액체와 기체의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인가요? 물이 끓을 때 기화가 일어난다? 맞는 현상이죠.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기화이다? 아니죠. 액화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화입니다.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건 액화이다. 맞는 말이고요.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건 기화이다. 맞는 말이죠. 얼음물이 든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액화이다.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현상인 승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